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신경의 흥분 전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정막전입니다. Resting Membrane Potential인데요. 지금부터 이렇게 용어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모든 세포는요, 전기적 특성을 띠고 있대요. 네, 전기적 특성을 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그냥 단지 그냥 뉴트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전하든 음전하든 전기적 특성을 띠는 건데요. 자, 대부분 세포가 안쪽은 음전하, 그죠? 바깥쪽은 양전하래요. 자, 근데 전기적인 성질을 띈다. 무슨 우리가 감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기적인 성질을 띠느냐? 자, 우리 여러분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셨죠? Na 플러스, 뭐 Cl 마이너스, 뭐 또 뭐 마그네슘도 그렇고요. 그죠? 뭐 칼슘도 그렇고요.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전기적 특성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온들이 우리 몸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온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 바깥에 많이 있느냐, 안쪽에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적 특성을 띠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다시 여기 정리된 것처럼 내부에는 음전하, 외부에는 양전하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온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하 분포의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균형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좀 이게 이해가 언뜻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정막 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불균형하대요. 좀 아이러니하죠. 왜 좀 안정하려면 균형 있고 좀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불균형한 게 안정화돼 있는 거래요. 좀 독특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막이 분극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폴라리제이션. 자, 폴라가 뭡니까? 양극, 음극입니다. 근데 극화됐대요. 그러니까 분극이라고 합니다. 극이 나눠졌다. 즉, 양극, 음극이 나눠졌다. 분극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여기 이제 마지막 정리한 것처럼요. 불균형한 상태를 안정막전이라고 한대요. 참 이게 문장 자체가 이상해 보입니다. 어떻게 불균형한데 이게 안정막이지? 자, 제가 조금 예시를 들기 위해서 오른쪽에 변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단 기본적인 상태에서 여기에 물이 찰랑찰랑찰랑 차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버튼을 내리면 물이 쫙 해서 뭐 밑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오겠죠?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 뒤에서 연결된 수도에 의해서 물이 다시 차오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다시 물이 가득 차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물을 내리지 않은 상태는 여기에 지금 물이 차 있어요. 근데 이쪽에 물이 차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력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의 현상인 거죠. 자, 우리가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가장 낮은 데 있는 게 가장 편안할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균형 잡힌 거죠. 근데 물을 지금 여기다 가둬놓은 거죠. 지금 어쨌든 이 높은 위치에 물을 가둬놨습니다. 근데 이게 안정막 전이 상태예요. 왜요? 언제든지 여기 있는 이 손잡이 자극만 오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준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기 위한 준비 상태. 즉, 어떤 우리가 뭐 대변을 보든 소변을 보든 간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안정된 상태예요. 만약 여기 물이 없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제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용변을 치우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물이 여기 차 있는 상태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균형한 상태죠. 물이 중력보다 위에 돼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지만 이 용변을 치우기 위한 이 손잡이를 작동하기 위한 상태에서는 이게 오히려 안정된 상태다. 준비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용어는요. 활동전입니다. 우리가 액션 포텐셜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것은 안정막, 어떤 정지되어 있는, 그죠? 불균형하지만 그것이 뭔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에 반해서 이 활동전이는요, 우리가 방금 변기에서 손잡이를 내리면 물이 쏟아져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 손잡이를 내려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내 손을 툭 건드렸어요.
그러면 툭 건드렸다는 그 느낌이 제 뇌로 전달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 툭 건드렸을 때 세포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감지라는 걸 한 거죠. 누가 날 건드렸네 라는 걸 안 것 자체가 내 세포 내에, 전기 세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자, 그 어떤 변화인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이게 가장 지금 안정막 상태입니다. 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Na,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이거 플러스고요. 사실, 얘도 플러스예요. 자, K도 플러스예요. 우리 클로라이드, 즉, 마이너스 상태는, 여기서 크게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플러스입니다. 자, 근데 똑같은 플러스여도, 소듐, 즉, 나트륨의 플러스냐, 그 다음에 포타슘, 즉, 칼륨의 플러스냐, 요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나트륨, 밖에 아무래도 나트륨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죠? 안에 적습니다. 반대로 칼륨, 그죠? 예, 칼륨은 안에 많고요. 밖에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 이게 불균형인 거죠, 지금. 그죠? 원래대로 치자면 균형돼 있다. 안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안팎이 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균형감 있게. 근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정막 상태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치 물이 변기에 차 있는 것처럼 그런 안정막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극이 왔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작은 자극이 왔어요. 어떤 미세한 자극이 왔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주황색은 Na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Na만 통과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Na 통로가 열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NA가 열렸으니까 통로가 쑥 이렇게 하나 정도 들어올 수 있어요. 아주 이제 작은 통로가 하나 정도 열렸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들어오고 작은 게 들어옵니다. 자,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밖에서 플러스가 하나 들어왔죠. 조금 들어왔죠.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70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이게 플러스 쪽으로 살짝 올라간 거죠. 왜냐면 플러스가 들어왔으니까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플러스화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 문턱값, 그리고 역치라고 하죠. 이 문턱값을 넘기 전에는 그냥 들어왔어? 응, 알았어.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이 몇 개가 열리고 어떤 자극이 뭐 연속되고 이랬을 때 몇 개 이렇게 되면 역치까지 다다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역치에 다다르는 순간, 즉 여기 마이너스 50을 어쨌든 넘어가는 순간요. 모든 통로가 이제 다 열립니다. 마이너스 50 넘어갔네 하고 모든 통로가 다 그냥 만세 하듯이 벌떡벌떡 다 그냥 이렇게 통로를 열어버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신났죠, NA들.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그러니 NA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 즉 양이온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 당연히 얘는 이렇게 치솟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냐면 내부에 밖에 있던 플러스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원래 바깥에 NA가 훨씬 많이 있었으니까 적은 쪽으로 그냥 이동한 겁니다. 통로가 열렸을 뿐이고, 그쵸?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탈분극. 왜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0을 넘어가네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70이고 이 세포밖이 이제 플러스였다면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분극된 상태죠. 분극. 극이 나눠진 거죠. 바깥이 뭐 음극, 안이 양극 뭐 이렇게 극이 나눠진 건데 갑자기 이렇게 통로가 다 열리면서 쏟아져 들어오고 이 이온 간의 균형이 맞으면서 분극이 깨진 거예요. 그죠? 극이 나눠진 게 깨진 거예요. 이제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탈분극, 우리가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극이 깨졌다, 분극이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급격하게 이 액젓 포텐셜의 이 그래프가 내부의 양이온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이 나트륨들이 들어왔더니 이게 올라가다 뭐 30 플러스 30 정도까지도 올라갔네요. 즉 오히려 내부로 더 많이 들어온 거죠. 0까지도 넘어갔으니까. 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거꾸로 반대로 된 분극 현상일 수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많은 이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둘 거냐?
그렇지 않죠. 지금 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칼륨 통로예요. 칼륨 통로. 즉 칼륨만 통과하는 통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칼륨은 어때요? 안쪽에 많고 바깥쪽에 적죠. 그러니까 열리면 이 바깥쪽이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안쪽이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예. 정상적인 일반적인 노말적인 상황이라면 이 안에서 많은 애들이 적은 밖으로 밀려 나가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피크를 찍었을 이 나트륨이 안쪽으로 하도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피크를 찍을 때쯤에 이 포타슘 채널이 이 칼륨 채널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동으로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볼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와중에도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칼륨이 그나마도 이렇게 나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꺾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꺾이는 겁니다. 들어오고도 있지만 사실 일부 이렇게 나가주니까 상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균형,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균형이 맞으니까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그래프가. 자, 보니까 이제 NA 통로들이 이렇게 닫혔어요. 처음에 이제 얘네가 열려졌는데요. 이제 안쪽에서 닫아버립니다. 문을. 그러니까 이제는 NA가 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겠네요. 볼까요? 네, 이렇게 튕겨버리고요. 이 열린 통로로 이때다 얘네는 계속 나가는 거죠. 포타슘은요. 그러니 이제 NA는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칼륨, 포타슘만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으로 양윤이 못 들어오고 나가기만 하니 이 안쪽은 마이너스화 되겠죠. 맞습니까? 예, 플러스는 못 들어오고 플러스가 나가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게요. 다시 어때요? 꺾여져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음극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 플러스가 밖으로 나가니까요.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쭉쭉쭉 빠져나오고 얘는 이제 아예 닫혀버립니다. 나트륨 통로는요, 처음처럼 소듐 통로들은 다 닫혀버립니다. 예, 처음 모습처럼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포타슘 채널은 아직 유지가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이제 포타슘이 빠져나갔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의 처음 위치까지도 내려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예, 이렇게 자꾸자꾸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거의 원위치까지 옵니다. 근데 지금 그마저도 더 빠져나가니까 어때요? 처음보다도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볼까요? 네, 그래서 요렇게까지 떨어집니다. 사실 아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다시 분극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를 재분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리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여기가 이제 너무 이제 오버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보다 더 떨어진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 과다분극, 과분극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극이 나눠지는 게 너무 더한 거죠. 그래서 처음 마이너스 70보다 더, 뭐 마이너스 80 요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곧 어쨌든 여기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조용히 얌전히 있었던 이 NAK 펌프가요. 처음 상태로 돌리는 거죠. 이 K는 이 안으로 이제 들어와. 다시 처음 저장 상태처럼. 마치 우리가 병기에 물을 내리고 나서요. 다시 물이 차는, 거꾸로, 그죠? 수돗물이 중력을 거슬러서 어쨌든 물을 다시 채우죠.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나트륨은 밖으로, 소듐은 밖으로 이렇게 퍼내는, 이때는 이제 에너지가 들겠죠. ATP라는 에너지가 들 겁니다. 그래야 역으로 반대로 적은 데서 많은 쪽으로 퍼날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NAK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NAK 펌프가 열심히 돌면 원상복귀 된다. 처음 모습처럼 된다. 또 역시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 그때 또 작용을 하겠고, 지금 얘네도 이 통로들의 모습도 원상복귀가 다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실무율이라는 건데요. 예, 여기 영어로 보시면, 예, all or none입니다. all, 전체이거나, 없거나, 예, 중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뭐, 실무, 그러니까, 일어나거나, 뭐, 실제 일어나거나,
없거나 이거예요. 예. 자, 신경에 가해진 자극이 문턱값. 이게 역치입니다. 역치. 우리가 역치라고 불러요. 예, 역치값. 앞에서도 나왔죠? 예, 문턱값에 도달하면 활동 전이를 발생시킵니다. 근데요, 문턱값에 도달하지 못하면 활동 전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요. 아주 미세한 것부터 점점 해서 커지겠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봅니다. 뭐 100점부터 우리가 정말 빵점까지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10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25점, 뭐 40점 뭐 쭉 있을 겁니다. 뭐 70점 뭐 쭉 있을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고시도 어때요? 60점 커트라인 해버리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59.9를 맞아도 이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근데 어쨌든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야, 좀 잔인하지만, 그죠? 이게 일종의 실무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뭐냐면, 아주 미세한 자극부터 굉장히 센 자극까지 있을 건데요. 그 자극의 세기 중에 어느 정도 일정, 우리 아까 세포에서 마이너스 50mV를 그 역치로 봤죠. 어쨌든 그 자극을 넘어서는 그런 탈분극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진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넘겨가면. 자, 여기 제가 이런 산을 갖고 왔는데요. 뭐 여기 위에 이렇게 바위가 있다고 합시다. 바위가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막 굴러 올라갑니다. 막 떼굴떼굴 이렇게 굴러 올라가는데요. 바위를 요 끝에까지 어쨌든 딱 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아주 여기서 한 1cm만 이렇게 살짝 넘겨두었대요. 얘는 훅 떨어지겠죠. 근데요, 여기서 반대로 1cm만 못 넘어와도요. 여기 이제 끝선을 1cm만 못 넘어와도 얘는 못 굴러갑니다. 즉, 그죠? 그 아주 이걸 역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높이를. 그래서 이 높이를 넘기면 이게 굴러가요. 돌 굴러가요. 예. 근데 아무리 조금이라도 못 넘어가면 거꾸로 굴러가요. 예, 못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경은 중간이 없어요. 자극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 이 활동 전이는 두 개로만 딱 나뉩니다. 0 또는 1. 마치 디지털, 컴퓨터처럼.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all or none, raw, 예, 실무율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번째는요, 예, 불응기라고 부릅니다. 예, refractory period라고 부르는데요. 단어가 어렵진 않아요. 뭐냐면, 아니 불자, 응할 응자. 대답이 없대요. 야, 이리 와. 누구야? 불렀는데 대답이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신경 자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툭 건들면 반응이 와야겠죠. 아까 말한 대로 탈분극이 일어나고 활동전이가 일어나서 뭔가 세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건드려도 얘네가 반응이 없대요.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어떤 때가 그런 시기인지, 그런 기인지, 피리어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신경세포에서 활동전이가 일어나는 중에, 그러니까 활동전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입력되면 두 번째 자극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 지금 뭐 말이 엄청 어렵습니다. 자, 바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어떤 자극이 일어나서 쭉 올라갔다가 활동전이 뭐 이렇게 쭉 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기가 아까 탈분극, 예, 재분극, 뭐 여기 일부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과다분극이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에 의한 일종의 탈분극입니다. 자, 그런데요. 절대불응기라는 얘기가 있고요. 뭐 또 상대불응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여기 뭔지 한번 봅시다. 자, 탈분극이 일어났다는 얘기는요. 우리 아까 살펴봤지만 이온이 막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자, 세포가 있으면 뭐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안에 있는 것은 또 밖으로 나가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안정막 상태, 즉 일종의 이온 자체로는 불균형 상태였죠. 그런데 그게 일종의 저장 상태였다가 이 통로들이 탁탁 열리는 순간 어때요? 확 쏟아져 들어오고 쏟아져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탈분극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게 탈분극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넘어가 버렸다면 사실은 이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깥과 내부에 뭐 나트륨이든 포타슘이든 어쨌든 얘네가 안팎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이온의 농도가. 처음에는 분극 상태, 즉 불균형이 되었다가 이제 댐이 탁 터지면서, 그러니까 물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이 있어요. 근데 높은 데와 낮은 데가 있는데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겁니다. 물을 여기는 물이니까 이 색깔 넣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만큼 해놨어요. 그죠? 칸막이를 쏙 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물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균형됐습니다. 물이 균형됐다고 해봐요. 자, 그럼 이 상태는 물이 더 이상 어쨌든 균형된 상태 자체에서는 뭐 우리가 이 칸막이를 아무리 넣고 빼고 해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즉 이미 여기서 이온 간의 균형이 이렇기 때문에 누가 겉에서 또 막 건드려도요, 이미 나갈 거 나가고 들어올 거 다 들어왔어요. 다시 원위치로 하지 않는 한 얘는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센 자극이 와도 응답이 없는 걸 우리가 절대 불응기, absolute refractory failure 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어쨌든 이제 역치값이 점점점 떨어지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역치값보다 조금 센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하긴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상대 불응기라고 합니다. Relative Refractory Period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변기 얘기했잖아요. 변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변기에서 물을 탁 내렸습니다. 그럼 물이 시원하게 쑥 쏟아집니다. 그때 내려가자마자 손잡이를 막 또 막 이렇게 내려요. 그래봤자 또 이게 물이 내려옵니까? 이미 거기 다 비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물이 내려올 리가 없죠. 아무리 이렇게 딸깍딸깍 해도요. 그게 이제 절대불응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반해서 물이 이제 내려갔다가 조금 찼어요. 한 반쯤, 뭐 조금 한 3분의 1 반쯤 찼어요. 그때는 막 손잡이를 이제 막 세게 누르면 어쨌든 내려가기도 해요. 그게 이제 상대불응기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찬 게 아니니까 약간 뭐 반응이 애매하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뭐 세게 내리지 않으면 반응이 안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상대불응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불응기와 상대불응기, 즉 이런 활동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세포에서는 이온이 이미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완벽한 재반응이 일어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불응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마지막 활동전이의 전도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민마리집이냐 뭐 마리집이냐 여기 일단 구분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민마리집에서는요 마리집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류가 탈분극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여기서 양이온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바깥이 음이온 되고. 이게 뭡니까? 아, 우리 좀 전에 봤던 일종의 탈분극이에요. 이 탈분극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탈분극이 일어나고요. 여기가 재분극이 일어날 때 여기가 다시 탈분극. 그게 이건 거죠. 탈분극. 여기가 재분극 될 때 다시 옆쪽이 탈분극. 예, 그러니까 마치 파도 타기처럼 쭉 가요. 여기서 이제 활동전이가 쭉 갑니다. 예, 즉, 이 축삭의 VV가 순간적으로 탈분극됐다, 재분극됐다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시리얼하게 쭉 이렇게 파도 타기처럼 쭉 가는 것. 이게 민마리집의 활동전이의 전도가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마리집이 말려있는 건 이제 어떠냐? 사실 기본 원리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 마리집이 말려있기 때문에 랑비의 결절, 이 신경소미 마디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일단 탈분극이 일어나면 여기서 전기가요. 여기서 이제 들락날락 했잖아요. 근데 여긴 절연체예요. 절연체. 일종의 슈퍼패스예요.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이미 이걸 틀어 막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자동으로 그냥 패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빈대가 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죠. 또 여기가 바로 옆이 돼야 되는데 또 절연체니까 또 그 한 칸 띄어서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왔다 나갔다가 1초, 2초, 3초, 4초, 5초라면 여기는 1초, 2초, 3초, 4초. 이 길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즉 마리집은 전열체, 이 신경진 스포랄지 또 뭐 희소들기 악유세포 이런 것들이 절연체, 전기를 틀어막기 때문에 이 탈분극이 일어나는 것을 점프 뛰는 겁니다. 점프. 이거 우리가 도약전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리집 신경에서는 도약전도의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 도약전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활동 전이까지 살펴봤고요. 예,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용어 배운 것들 많았죠? 용어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